지문이 있을 때 이 글이 무슨 글인지에 대한 소재를 내가 알고 들어가는 거랑 모르고 들어가는 거는 확연한 차이가 난다. 그런 거 없이 그냥 생으로 읽어가면서 여러분들 무지성으로 이렇게 끊어읽기 하잖아. 읽어가면서 중반부 정도 됐을 때 큰일 났다. 단어들은 뭔가 하나씩 들어오는데 무슨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읽게 되면 끝까지쯤 왔을 때 답을 구할 수가 없어. 반갑습니다. 영어 강사 김지훈입니다. 여러분 제목 되게 자극적이죠? 2번 읽지 말아야 된다. 상당히 자극적인 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과연 영어 지문 2번 읽었을 때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에 대해서 제가 오늘 제기를 해보고 여러분들 납득 한번 시켜드리겠습니다. 아니 선생님 읽다가 안 읽히면 2번, 뭐 3번 읽어도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2번 읽으면 제대로 못 잡았던 내용도 읽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드실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독해를 할 때 2번, 3번 읽었을 때 과연 내가 이해했던 적이 얼마나 되나에 대해서 고민 한번 해보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처음에 내가 내용을 못 잡으면 2번째에 읽었을 때도 내용을 못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높은 수준이 아니라 그냥 못 잡아. 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까? 라고 한다면 독해는 여러분 등속 운동이 아닙니다. 저희가 글을 읽을 때 제가 되게 강조를 많이 하는 부분, 빨리 읽지 마세요. 천천히 읽으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독해는 등속 운동이 아니라 가속 운동이라는 거를 잊지 마셔야 됩니다. 텍스트를 읽으실 때 처음에는 의도적으로 반드시 속도를 좀 늦추십시오. 의도적으로 늦추시고 천천히 읽으셔야 된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들어야죠. 아니 근데 1분 30초 정도 걸려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속도를 늦추면 내가 1분 30초 안에 어떻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까? 이런 고민 분명히 하실 거라고 좀 보는데 이유는 우리가 잘 생각해봐. 지문이 있을 때 이 글이 무슨 글인지에 대한 소재를 내가 알고 들어가는 거랑 모르고 들어가는 거는 확연한 차이가 난다. 텍스트를 읽었을 때 이거 나 이 얘기 아는 내용인데 대충 이거 뭐 사회에 대한 얘기구나, 환경 문제에 대한 얘기구나, 이 정도 느낌을 잡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생으로 읽어가면서 여러분들 무지성으로 이렇게 끊어읽기 하잖아. 읽어가면서 중반부 정도 됐을 때 큰일 났다. 단어들은 뭔가 하나씩 들어오는데 무슨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는. 어떤 소재를 얘기하는 건 알겠지만은 내용은 잘 모르겠는. 이런 글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읽게 되면 끝까지쯤 왔을 때 답을 구할 수가 없어.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어떤 내용을 펼칠 것인지 초반에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속도를 낮추십시오. 처음에 읽었을 때 다루고자 하는 소재가 뭐냐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두 번째, 그럼 필자는 이 소재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정리를 처음에 조금 하고 들어가는 게 좋아. 이런 내용 다음에는 다음 내용 어떤 내용 나올 거다라고 충분히 우리는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수능에 나왔던 지문입니다. 평가원에 나왔던 지문인데 상당히 조금 까탈스러운 소재의 지문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 지문을 속도를 의도적으로 낮춰서 읽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봅시다. World has become a nation of laws and governance that 쭉쭉쭉 나왔어요. 지금 세계는 점차적으로 법과 어떤 통치의 나라가 되었고 얘네들이 행정과 관리를 도입했다. 멈추라고. 읽고 나서 멈추라고. 국가 얘기고 법, 통치, 뭐 지배하는 거구나. 그리고 행정 관리를 도입했구나 해서 여기 제가 적어놨죠. 첫 문장이니 어떻게 하자? 천천히 생각하자. 이런 거 관리하겠다는 거죠. 오케이? 질서 유지. 국가를 좀 관리하겠다. 그럼 소재 뭐야? 정부가 행정과 관리를 도입함. 이런 소재들이죠. 정부, 행정, 관리 이런 것들이죠. 그랬을 때 정보는 국가 질서를 내가 이제 유지하고 관리하고 싶어 한다. 요 정도지. 그러면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다음 문장을 천천히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초반에 첫 문장이 너무 중요합니다. 초반에 읽어가실 때 천천히 읽어가시고 그 다음에 다음 문장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고민을 해보십시오. 다음 갑니다. 이런 행정 시스템, 관리 시스템을 통해 우리 이제 정부기관들은 보니까 계속해서 발전을 해왔고 얘네한테 시민들한테 많은 수준의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왔다. 해석을 제가 적어놨죠. 한글로 이해해보세요. 그러면 정부가 이제 관리에 그치? 질서를 유지하고 요청에 따라서 정부는 계속 발전해왔어. 그럼과 동시에 시민들한테 뭐도 제공했어? 서비스도 제공을 하게 되었다. 라네. 정부 얘기네? 국가행정관리 얘기네? 아직까지 요 정도. 다음 문장 들어가기 전에 들어야 될 생각은 행정관리 측면 또 얘기하겠구나. 국민 관리하겠다 이런 거잖아. 근데 국민들한테 모두 제공했대? 서비스도 제공했다. 이 정도. 내 머릿속에 배경의 그라운드를 좀 그려주시고 가셔야 돼요. 백그라운드가 없는 상황에서는 텍스트 읽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다음, 이렇게 하면서 시민의 참여가 점차적으로 대체되었어.
행정을 하고 관리를 하면서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시민들이 참여할 것이 많이 줄어들겠구나. 아, 그냥 주니까, 서비스 주니까. 어차피 정부가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니까. 그렇구나. 다음 갑니다. 갑자기 뜬금없는 문장이 나와요. Money for services. 서비스를 위해서 내는 돈은 그냥 참여를 대체하는 게 아니야. 돈 낸다고 참여 대체하는 게 아니구나. 모르겠어. 일단 넘어가라 그랬지. 모르면 넘어가세요. 다음 갑니다. Responsibility of the citizen. 보니까 시민의 책임을 서서히 대체를 정부가 하고 있구나. 자, 다시 생각합시다. 정부가 시민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했어. 그러면 시민들은 그 서비스를 제공받는 거야. 그럼 시민 입장에서 뭔가 할 게 딱히 존재하지 않아. 정부가 시민이 가진 책임도 대체하고 있다는 거지, 결국. 주면서. 그럼 시민은 그럼 이제 참여하고 책임을 가질 점이 이제 점점 줄어들겠네. 같은 얘기 계속 합니다. 그렇군. 관리하는데 시민한테 서비스 줬고 계속 다져가라고. 같은 내용의 반복이잖아. 다음. 결과적으로 거기에는 뭔가 철학적이고 사회적인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 태도나 혹은 책임감의 측면에 있어서. 오케이? 그래, 우리 참여 안 해도 되고 책임 굳이 가져야 되나? 이런 생각 충분히 든다는 얘기예요. 공동체 의식도 그렇고 점차적으로 책임감 줄어들겠네? 라고 하네. 아, 계속 반복하죠. 책임감 줄고 있다. 정부가 뭐 해주니까? 서비스를 공급해주고 대체해주고 있으니까. 어떤 배경의 글인지 알게 되었으니 이제 쭉쭉 속도 내는 거야. 계속 대체하네. 서비스를 제공하니까 시민들이 참여할 게 대체되고 있네. 그럼 시민들은 딱히 할 게 없네. 이렇게. 다음. 이렇게 정부가 시민의 참여를 대체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하네요. 근데 시민 대체하는 거에 대해서 필자가 어떤 견해를 드러내고 있어? 마이너스의 견해를 드러내고 있네. 안 좋은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다음요. 이게 impede. 방해하다거든요. 예, 뭘 방해하냐면은 지금 전세 국가들이 보니까 문제들을 여러 가지로 대비하는 것에 있어서 지금 방해를 하고 있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앞에 다시가 마이너스구나. 또 반복하고 있지. 텍스트. 결국 영어는 반복이 전부야. 반복되는 게 전부인데 네가 초반에 어떤 글인지 알면 그 반복이 조금 더 너한테 녹진하게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네가 그거를 처음에 그냥 어설프게 슥슥슥슥 등속으로 읽게 되면 똑같은 속도로 독해를 하게 되면 결국 내가 무슨 텍스트를 읽었는지 하고 싶은 필자의 메시지가 뭔지를 파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파악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야. 정답 골라볼까요? 정답은 뭘까요? 3번이 되겠죠. 자, 정부가 서비스를 제공했던 대가. 시민의 참여가 감소되었지. 그럼 뭐를 의미하는 거야? 우리한테 지금 안 좋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겠죠. 자, 어떠십니까? 제가 일부러 조금 난해한 지문, 그대로 반복되는 느낌 말고 뭔가 정보들이 축축축 과정에 따라서 주는 그 텍스트를 갖고 와봤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셔야 되냐면 처음에 내가 백그라운드를 잡았던 상황이 사실 텍스트 읽으시면서 큰 도움이 되겠구나. 이걸 인지하셔야 돼요. 정리 한번 해볼까요? 이 지문은 정부가 법과 행정관리 도입해서 국가의 질서를 유지했다는 지문인데 이 서비스가 시민 참여랑 책임감 줄어들게 했지만 그 별로 좋지 않아 라는 결론이었어. 봐봐. 하나, 둘, 세 개인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냥 똑같은 속도로 툭툭툭 읽어가면 그래서 무슨 내용이지? 아마 머릿속에 이렇게 남을걸? 법, 행정관리 단어 나오고 머릿속에 시티즌, 시민 나오고 서비스 나오고 안 좋다. 그래서 대충 느낌으로 문제를, 감으로 문제를 풀었을 거란 말이야. 이거 하시면 안 된다고. 아시겠죠? 잘 생각해보세요. 이런 거 여러분들이 이제 익숙한 수험생들, 내가 편안하다라고 느끼는 소재 글들은 읽어가시겠죠. 쉽게 읽어가시지만은 초반에 이런 거 이해 못하고 쭉 읽어가면 여러분들은 해석하시면서 소재를 역시나 흩날리기 시작했을 거야.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 너 2번 읽을 거라고. 2번만 읽으면 다행이지. 3번 읽을 거라고. 지금 하는 제 얘기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 2번 읽으면 망합니다. 다시요. 2번 읽으면 망한다라고 제가 하는 얘기가 첫 번째 읽었을 때 못 읽었으면 사실 이미 사망 선고예요. 끝난 거예요. 아 물론 선생님 저는 독해력이 뛰어나고 문해력이 뛰어나서 그냥 읽어도 다 2번 읽으면 이해되는데요. 아 그런 친구로 그냥 하시면 돼요. 근데 대체로의 수험생들은 우리 영어 독해 잘 못하는 수험생들은 긴장되는 순간 뭔가 낯선 분위기에서 이렇게 텍스트 읽어가려면은 되게 힘들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잡을 때 배경 먼저 잡고 들어가라는 얘기야. 기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라고 하는데 초반에 3문장 의도적으로 반드시 천천히 읽으세요. 천천히. 어느 정도로요? 진짜 우리가 국어 독서 비문학이라 편하지? 그거 읽을 때 천천히 모르는 글 나오면 천천히 읽으면서 무슨 글이겠구나 라고 이해하면서 읽는 것처럼. 2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초반에 나한테 다루고 싶은 토픽, 소재가 무엇인가. 두 번째, 메인 센텐스, 정보를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래서 정보를 체크하셔야 된다.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뒤부터는 속도 올리시면 됩니다. 결국 아까 말했지만은 시민의 참여가 대체되고 서비스 제공하니까. 근데 그거 좋은 거 나쁜 거, 나쁜 거에서 나쁜 거 이렇게 얘기하잖아. 알았지? 그래서 초반에 문제 하나 푸는데 우리가 토탈 90초, 1분 30초의 시간이 있다면 초반 세 줄 정도엔 30초 이상의 시간 쏟으세요. 쏟으세요. 괜찮아요. 왜 그러냐? 다음 글은 결국은 영어의 특징은 반복이기 때문에 내가 예측하면서 밀어가면서 가속을 붙일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전달드린 메시지 이해하시죠? 정리 한번 하면 텍스트 읽으실 때 두 번 읽지 마세요. 처음에 천천히 읽으세요. 일부러. 천천히 읽으시면서 무슨 글이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읽으세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하는 게 외국어, 영어기 때문에 사실 우리말로 읽었어도 힘든 내용들 또 마찬가지겠지만 영어도 처음에는 이제 번역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 사실은. 그래서 처음에 그게 안 되니까 처음에 좀 잡았다가 그거 맞춰서 그 나의 틀대로 읽어가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가장 중요한 거, 두 번 읽었을 때 한 문제만 날리는 게 아닙니다. 두 번 읽으면 시간이 몇 분 소요될까요? 2배 소요되겠죠. 그러니까 나는 사실상 두 문제를 틀렸다라고 봐야 돼. 왜냐? 다른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도 역시나 사라질 거거든. 명심하십시오. 앞으로 독해 연습하실 때 텍스트 한 번 읽을 때 처음에 천천히 읽으셔라. 그리고 한 번만 읽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문제를 푸셔야 된다. 아셨죠? 가장 좋은 방법은 소재랑 정보를 초반에 3줄 정도 읽으면서 문제 풀면서 가볍게 그냥 한글로 써보는 게 진짜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